세상에는 참으로 좋은 기능을 가진 프로젝터들이 많습니다. 밝고 선명한 화면, 시네마그래프, 오토포커싱 등등, 그리고 편리한 OS까지. 하지만 이 모두를 실제 비교하면서 프로젝터를 사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뜩이나 품절 대란을 겪어 비싼 값을 주고 구한 프로젝터가 만약 기대했던 것보다 성능이 떨어지고 심지어 가끔 멈추기까지도 한다면, 그것도 100만 원이 넘게 구입한 프로젝터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성능은 비슷하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프로젝터, 그리고 가격은 비슷하나 보다 스펙이 더 높은 프로젝터. 나의 상황에 꼭 맞는 슬기로운 프로젝터의 구입을 위해 이제 우리가 비교를 통해 한번 알아봐야 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1년 365일 편하게 놀고 싶은 놀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로 프로젝터 3종에 대한 리뷰입니다. 총 9개의 분야의 테스트로 각각의 장단점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스펙상 밝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용도별로 쓰고 있는 프로젝터는 모두 3가지였는데요. 우선 캠핑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고 프로 플러스, 집에서 홈시어터용으로 쓰고 있는 호라이즌, 모고와 호라이즌을 구입하기 전 사용했던 CC 오로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구입한 더 프리스타일까지 더해서 이제는 총 4개의 프로젝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테스트에는 CC 오로라는 제외하겠습니다. 다른 3가지의 프로젝터는 모두 동일한 풀 HD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지만 CC 오로라는 720p의 비교적 낮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블루투스 스피커로서의 사용 빈도가 더 높기도 하고요. 포터블 프로젝터의 폼팩터를 가지고 있는 모고와 더 프리스타일은 각각 300안시루멘과 240안시루멘을 가지고 있고요. 홈시어터 용도로 분류될 수 있는 호라이즌은 그에 맞게 2200안시라는 높은 밝기를 가지고 있는 프로젝터입니다. 단순 스펙상 순위는 아무래도 판매 금액이 제일 높은 만큼 넘사벽의 안시루멘을 가지고 있는 호라이즌이 1위, 가격은 더 프리스타일보다 훨씬 낮지만 안시루멘이 조금 더 높은 모고가 2위, 판매 금액 대비 아쉬운 안시루멘을 보여준 더 프리스타일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모고는 굿 디자인 어워드 및 CES 등에서 이미 수년간 미니 빔 프로젝터 부분을 수상할 만큼 심플하고 깔끔한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하단엔 최대 30도의 투사각을 조절할 수 있는 퀵 스탠드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더 프리스타일은 모든 분이 다 인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진짜 프로젝터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귀여운 원형 디자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180도까지 자유롭게 조절이 되는 일체형 스탠드는 더 프리스타일을 좀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죠. 모고나 더 프리스타일이 컴팩트한 느낌을 보여준다면 호라이즌은 빵빵한 스펙만큼이나 묵직하고 안정적인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외관은 블랙에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어서 집안 어디에 놓아도 멋들어지게 어울리는 컨셉인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꼭 애플의 맥 스튜디오랑 비슷한 느낌도 들고요. 고정형에 가까운 홈시어터용 프로젝터들도 이렇게 거치대를 장착하면 보다 자유로운 투사각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호라이즌뿐만 아니라 하단에 나사홀이 있는 프로젝터라면 어떤 거든 장착이 가능하죠. 디자인의 순위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기존 프로젝터에는 점차 보기 힘들었던 파격적인 디자인이 담겨있는 더 프리스타일이 1위, 깔끔한 디자인이 돋보였지만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퀵 스탠드가 아쉬워서 모고가 2위, 컬러의 조화는 제일 좋았지만 기존 프로젝터들과의 큰 차이를 못 보여준 호라이즌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더 프리스타일을 홍보하는 영상들을 보면 특별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신박한 기능이라 알려져 있는 천정투사. 하지만 이건 더 프리스타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프로젝터든지 천정으로만 투사를 하면 되니까요. 평소 쓰시는 카메라 삼각대를 거치대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무게중심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전용 거치대라면 포터블 프로젝터보다 훨씬 무거운 호라이즌도 전혀 무리 없이 천정에 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프리스타일은 화면을 이용해서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는 매직 스크린 기능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 수도 있고 조명 기능으로 파티라이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프리즘 기능으로 몽환적인 영상을 연출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기능도 다른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똑같이, 아니 더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투사하고 싶은 영상을 다운받아서 재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만 연결이 된다면 말이죠. 또 하나의 더 프리스타일의 기능, 바로 무드라이트입니다. 렌즈캡을 전면부에 장착해주면 은근히 예쁜 무드등으로 변신을 하게 되죠. 하지만 램프 수명이 정해져 있는 무려 120만원짜리 프로젝터를 무드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만원대의 RGB 램프를 하나 구매한 뒤 원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밝기 조절은 물론 블루투스로 켜고 끌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드등으로 이런 것도 사용 중입니다. 지금은 과거 속으로 사라져버린 스카이 아임백 스톤. 무드등 기능은 물론 블루투스 스피커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6년 전에 출시한 기기지만 무선 충전도 가능하죠. I'm back. Sky. 네 번째는 이미지 퀄리티입니다. 프로젝터의 안시루면이 낮다고 투사 퀄리티가 무조건 낮은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밝다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높은 안시루면을 가진 프로젝터라도 거실 등을 켜거나 밝은 햇빛이 들어오는 낮에는 원활한 시청이 어렵습니다. 물론 집으로 들어오는 빛을 등지고 투사한다거나 블라인드를 통해 어느 정도 광량이 제어가 된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지만 말이죠. 우선 낮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정오를 가리키는 시간이었지만 촬영할 당시 날씨가 너무 흐려서 생각보다 날이 너무 어두웠고요. 그래서 스탠드를 이용해 빛을 조금 더 추가하였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안시루면이 높은 순서로 화면의 퀄리티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밝은 것은 2200안시의 호라이즌, 그리고 300안시의 모고, 마지막으로 240안시의 더 프리스타일 순이죠. 하지만 3개의 프로젝터 모두 정상적인 영상의 시청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호라이즌은 기존 밝기의 낮 시간의 광량이 더해져 명암도가 조금 뭉개지는 듯한 화면이 만들어지고요. 낮은 안시루면을 가진 모고나 더 프리스타일은 기존 광량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블라인드는 그대로 둔 채 스크린을 통해 어느 정도 빛을 제어했을 때의 영상입니다. 직사광만 피한다면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시청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투사 환경이 조성됩니다. 모고는 명암비가 이제서야 어느 정도 제어되는 느낌을 주었고요. 원본 영상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아직 부족한 색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프리스타일의 경우는 제일 낮은 안시루면임에도 불구하고 모고와 큰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색 표현력은 모고보다 조금 더 좋게 보였고요. 약간 물 빠진 느낌을 제외하곤 말이죠. 호라이즌의 경우는 마치 대형 LED TV를 틀어놓은 듯한 깔끔한 명암비와 밝은 화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스펙이 깡패라는 말을 증명하듯 말이죠. 하지만 프로젝터를 사용하는 대다수의 분들은 빛의 제어가 가능한 밤 시간을 통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지막 촬영한 안막 테스트로 최종 결론을 지을 수 있겠네요. 모고는 더 프리스타일보다는 밝게 보였지만 아까와 같이 색 표현력이 약간 떨어지는 화면이 연출되었고요. 더 프리스타일은 그에 비해 좀 어두운 감은 있지만 전체적인 색감은 모고보다 부드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호라이즌은 말해봤자 입만 아프니까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3개의 프로젝터 모두 기본 설정으로 세팅된 환경으로 촬영했기 때문에 카메라로 촬영된 느낌이 아닌 실제 눈으로 느껴지는 화면의 결과물은 밝기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모두 좋게 느껴졌습니다.
각각 프로젝터의 세부적인 조정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화면으로 세팅을 하고, 또한 빛 조절을 통해 투사 환경을 조성한다면 훨씬 더 만족스러운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한 투사 퀄리티의 순위는 1위 호라이즌, 2위 더 프리스타일, 3위 모고 순입니다. 다섯 번째로 테스트할 항목은 바로 빌트인 스피커의 성능입니다.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만큼 요즘에 출시되고 있는 프로젝터들은 꽤나 수준 있는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는 것이 추세죠. 모고는 하만카돈 튜닝 기술이 적용된 3와트 듀얼 스피커로 되어 있고요. 더 프리스타일은 5와트 출력의 360도 입체 서라운드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호라이즌의 경우는 하만카돈 8와트 듀얼 스피커의 스펙을 가진 45mm 풀레인지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Getting hype when I aim up. Elevating that game up. Stepping up to the competition. First place in this high. 모고와 더 프리스타일은 작은 크기의 스피커임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없는 풍부한 음질을 보여주었습니다. 모고의 경우는 프리스타일에 비해 좀 더 깔끔하고 명료한 소리를 들려주었다면, 프리스타일은 모고에 비해 중저음 베이스가 더 돋보이는 반면 소리가 조금 뭉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라이즌은 스피커의 유닛이 훨씬 더 크고 기본 출력이 높은 만큼 실제 원음과 비교해 전혀 손색이 없는, 아니 체감은 마치 영화관에 온 것처럼 좋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더라도 프로젝터가 위치해 있는 한 방향에서만 전해지는 소리는 영화 감상을 위한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건 사실입니다. 가급적이면 전방 스크린 근처에 사운드바나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영상에 몰입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 할 수 있죠. 물론 소개해드리고 있는 3개의 프로젝터 모두 ARC를 지원하니까요. 기기에 있는 HDMI 포트를 이용해서 스피커에 연결을 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 프리스타일의 경우는 마이크로 HDMI 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환 젠더를 추가로 구매하셔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 성능은 스펙 깡패 호라이즌이 1위, 장단점이 서로 교차하는 모고와 더 프리스타일이 공동 2위입니다. 소리에 관한 주제가 나온 만큼 잠깐 팬소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화를 감상할 때 은근히 들리는 팬소음은 감동적인 영화의 몰입을 방해하게 됩니다. 물론 프로젝터를 바로 옆에 두고 사용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말이죠. 테스트는 영상을 음속으로 한 다음 동일한 거리에서 측정하였습니다. 모고는 평균 약 32dB로 측정되었고요. 더 프리스타일은 그보다 높은 40dB, 안시루맨이 가장 높은 호라이즌은 3개 중에서 가장 낮은 30dB로 생각보다 아주 조용한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오토키스톤 및 오토포커스가 작동할 때의 소음도 측정해 보았는데요. 모고와 호라이즌은 약간 수치가 올라간 것에 비해서 더 프리스타일은 상당히 거슬리는 소음이 발생하였습니다. 삼성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고장이 아닌 정상적인 작동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소음 테스트 결과는 호라이즌이 1위, 모고가 2위, 그리고 프리스타일이 3위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각 프로젝터별 포트 구성을 살펴보면요. 모고는 전원 버튼, 3.5파이 오디오 출력, HDMI 포트, USB 포트, 전역 입력 포트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프리스타일은 전원 버튼이 상부에 있고요. 측면에는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USB-C 타입 포트와 마이크로 HDMI 포트 이렇게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휴대성을 강조한 포터블 프로젝터지만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USB-A 타입 포트가 없다는 건 좀 아쉽습니다. 물론 USB-C 타입을 사용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럼 더 프리스타일의 전원을 연결할 수가 없죠. 호라이즌의 포트 구성은 광출력 포트, USB-A 타입 2개, HDMI 2개, 이더넷 포트, 마지막으로 오디오 출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HDMI를 통해서 스피커에 연결을 해도 되지만 만약 광출력을 사용해서 튜너에 연결을 한다면 5.1채널 스피커로 나만의 극장 같은 효과를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포트 구성 순위는 다다익선 다양한 포트 구성으로 호라이즌이 1위, 기본기를 충실히 갖춘 모고가 2위, 두 개의 포트 구성으로 좀 섭섭한 더 프리스타일이 3위입니다. 일곱 번째는 휴대성입니다. 우선 2.9kg의 무게로 아무래도 포터블 형식이 아닌 호라이즌은 3위로 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모고는 923g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더 프리스타일은 그보다 조금 가벼운 842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선 안 될 것이 있죠. 모고는 내부에 12400mAh의 배터리가 포함된 무게지만 포터블 프로젝터라는 폼팩터임에도 불구하고 더 프리스타일은 내장 배터리가 없습니다. 꼭 외부 전원이 공급이 돼야 작동이 되는 좀 이상한 포터블 프로젝터죠. 그래서 모고와 비슷한 조건으로 1000mAh의 보조 배터리를 더한 무게가 실제 비교치에 적합한 무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로 구입할 수 있는 더 프리스타일의 전용 배터리를 포함한다면 실제 무게는 2.9kg의 호라이즌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위는 내장 배터리가 없는 약간 아쉬운 더 프리스타일, 1위는 작지만 외부 전원이 없어도 사용이 가능한 포터블 프로젝터의 기본을 지킨 모고입니다. 여기서 잠깐 전용 가방들을 살펴볼까요? 모고와 호라이즌의 전용 가방은 원래 옵션으로 따로 구매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한국 엑스짐이 공식 출시 이벤트로 프로젝터를 구매 시 무료로 증정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아까 보여드린 정품 스탠드까지 말이죠. 저는 아쉽게도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역시 인생은 타이밍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고의 케이스는 두꺼운 EVA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 방호 및 충격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를 할 수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방 속에서 돌아다니기 쉬운 케이블 및 리모컨의 배치도 딱 들어맞고요. 작은 백팩같이 생긴 호라이즌의 전용 가방은 군더더기 없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캠핑 갈 때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재봉이나 마감 등이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무거운 걸 어떻게 캠핑에 쓰냐고요? 에이, 다들 더 무거운 TV도 가져가시면서. 그리고 저는 아직 더 프리스타일의 가방은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스타일의 가방을 구매할 수도 있었지만 촬영 당시까지 중고로 재판매를 할까 진지하게 고민 중이었거든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정품 케이스는 아무리 살펴봐도 충전기와 케이블 수납 공간이 없이 본체만 들어가는 것 같고요. 예약 구매 시 증정했다던 20만원 상당의 콜라보 캐리어는 크기와 디자인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따로 팔지도 않았고요. 자동으로 키스톤과 초점을 맞춰준다는 것은 프로젝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것도 몇 초 만에 말이죠. 하지만 이 기술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저처럼 수직 수평 각도에 민감한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견디기 힘든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제 것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프리스타일은 오토 키스톤이 단 한 번도 정확히 맞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수동으로 키스톤 및 포커스를 미세하게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리모컨에 있는 버튼을 눌러 홈으로 이동한 뒤에 다시 메뉴 탭으로 가서 설정을 하면 되죠.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설정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키스톤은 키스톤 메뉴에서, 초점은 초점 메뉴에서 각각 화면 크기 및 이동도 따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설정으로 진입하는 속도 또한 너무 느려서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모고 역시 크게 다르진 않았지만 제 느낌은 더 프리스타일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각도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세부 조정은 더 빠르고 편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모고는 단 한 번의 키스톤 조정 메뉴를 통해 화면 크기, 수평 및 수직 키스톤을 4개의 포인트를 이동하여 아주 직관적으로 빠르게 맞출 수 있습니다. 호라이즌의 경우는 앞선 두 제품과는 달리 넘사벽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거의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의 오토 키스톤과 오토 포커스를 구현해줍니다.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호라이즌은 정말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물 회피 기능인데요. 투사를 하려는 곳에 스탠드 또는 스위치처럼 화면을 가리는 것이 있으면
투사에 방해되는 물체를 자동으로 차단한 후 회피를 통해 투사 화면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천정에 투사할 경우에도 전등을 피해주는 센스를 발휘해주죠. 이 기능은 스크린을 이용하여 투사할 때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스크린이 없는 벽에 투사할 경우 각도의 틀어짐이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이와 같이 전용 스크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훨씬 눈에 더 들어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번 스크린의 크기 및 기울기를 맞추는 것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죠. 그나마 모고는 아까처럼 나름 큰 불편함 없이 맞추면 되지만 더 프리스타일은 매우 높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호라이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스크린의 사이즈에 맞춰주기 때문이죠. 제가 다른 동급의 수많은 프로젝터들을 제치고 호라이즌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오토키스톤과 오토포커스의 순위는 1위 호라이즌, 2위 모고, 3위 더 프리스타일입니다. 쉽고 빠른 사용을 위해서는 리모컨이 필수인데요. 더 프리스타일의 리모컨은 화이트 컬러의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손이 큰 편이 아닌데도 리모컨의 크기가 좀 작게 느껴지는 감이 있어서 손에 착 감기는 맛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직관적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OTT 서비스의 바로가기 버튼이 있어서 빠른 진입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모고는 기존 XGMI가 고수하고 있는 리모컨의 디자인과 큰 변화 없이 유지를 하고 있고요. 빠른 메뉴 버튼이 따로 있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호라이즌의 리모컨은 모고와 비슷해 보이지만 리모컨의 마감이 플라스틱 재질이 아닌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고급스럽고 잡았을 때 시원한 느낌을 주는 그립감도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프로젝터를 사용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초점을 다시 맞추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모고의 리모컨의 하단에는 오토포커스를 조정할 수 있는 키가 있어서 메뉴 진입 없이 원터치로 포커스를 다시 맞출 수 있고요. 또한 볼륨 조정 버튼으로 세부적으로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호라이즌은 좀 더 쉬운데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훨씬 빠르게 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더 프리스타일의 리모컨에는 그런 포커스 버튼이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조그만 디테일 차이가 크게 와닿는 것은 어쩔 수 없죠. 모고와 호라이즌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구글 안드로이드 TV OS가 탑재되어 있고요. 더 프리스타일은 삼성의 독자적인 TV OS인 타이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TV OS의 경우는 아무런 렉이 없는 아주 원활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너무 느리다는 평이 많은 타이젠의 경우도 생각보다는 큰 문제 없이 구동되었습니다. 그러나 메뉴와 관련된 부분에 진입하면 그나마 괜찮았던 더 프리스타일의 반응 속도는 견디기 힘들 만큼 느려졌습니다. 이미 초점이 잘 맞지 않는 문제로 AS를 받기까지 했는데요. 펌웨어 업데이트를 한 이후에도 속도면에서 크게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메뉴 조작 중에 프리징 현상으로 멈추어버리는 일도 많았고요. 그에 비해 모고나 호라이즌은 딜레이 없는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를 보여줄 수 있는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앱을 구동 시 로딩되는 속도 비교입니다. 호라이즌은 9초, 모고는 10초, 더 프리스타일은 28초라는 정말 긴 로딩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처럼 나름 안정적이고 검증된 안드로이드 OS를 더 프리스타일에 도입하지 않는다면 아마 반응 속도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반응 속도 및 OS 성능 비교는 호라이즌이 1위, 아주 근소한 차이로 모고가 2위, 안타깝게도 더 프리스타일이 3위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각기 다른 3가지의 다양한 프로젝터들을 총 9가지의 세부 테스트를 통해 자세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높은 투사 퀄리티와 깊이 있고 풍부한 사운드를 통해 우리 집 거실을 나만의 미니 영화관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호라이즌을, 예쁜 디자인을 좋아하고 여기저기 편하게 옮겨 다니며 부담 없이 영상을 볼 용도라면 삼성의 더 프리스타일을, 합리적인 가격과 빌트인 배터리를 통한 진정한 프리스타일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모고 프로 플러스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이 평소에 어떤 프로젝터를 구매할지 고민 중이셨던 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좀 할 일이 있어서요.